오늘 어떤 이슈들인지 먼저 보죠. 네. 야, 이 뭐 그냥 100포인트씩 오릅니다. 네. 사실 설마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 5,000P와 관련돼서는 이제 뭐 언론이나 증권사에서는 5,000P 뭐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5,000P가 문제가 아닌 듯한 느낌도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10%만 올라가면 5,000P거든요. 그래서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특징을 보면 무슨 종목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외국인들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네. 지금은 외국인들 수급이 어제 뭐 현선물 동시 매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식들이 좀 깨져 나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도 뭐 아침에 일어나 이제 기상하시자마자 마이크론 주가를 확인하셨겠죠. 뭐 오늘도 한번 좀 오늘 겁나게 올랐습니다. 네. 아니, 물론 뭐 샌디스크가 뭐 25%가 뭐 이건 폭등이죠. 근데 네. 샌디스크는 보면 이게 그렇게 올랐다가 또 떨어질 때는 또 그렇게 떨어져요. 네. 근데 마이크론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얘네도 오르면 또 10% 이렇게 쉽게 오르더라고요. 어쨌든 하루에 10% 오른다라는 게 참 개별주도 아니고 대단한 건데 그게 이제 상식 밖의 일이 이제 지금은 너무 크게 놀라지도 않는 일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게 5,000P 되냐 안 되냐를 갖고 만약에 뭐 친구들이랑 내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소주 한 잔 내기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간다에 걸 것 같은데요. 지금 5,000피 가지고는 내기 못해요. 지금 6,000 얘기 가지고 6,000, 내기해야지 네. 그나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 KB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7,000 넘겼습니다. 7,000. 네. KB 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일부러 이게 그래 넘을 수 있지 언젠가는 봤더니 올해예요. 원래 KB가 올해 증권사들 중에서 제일 세게 불렀거든요 6,000을. 근데 7,000까지 좀 간 상황입니다. 물론 뭐 올해 7,000을 가는 게 썩 뭐 적절해 보이지는 않긴 한데요. 근데 5,000을 일단 넘기는 거는 뭐 이사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뭐 이거는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것도 기정사실이라고.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차 로봇 기업으로 대변신. 이게 CS2026에서 아틀라스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박인데 이런 분위기더라면서요. 네, 현대차가 실제로 이제 혁신상 받은 거는 이제 그 조그만 물건 싣고 다니는 바퀴 4개 달린 그 로봇이고요. 근데 어제 사실 현대차가 시초가를 굉장히 높게 띄워서 8% 정도 내에서 띄운 다음에 이제 다 거의 반납하고. 예, 어제 거의 보합으로 마감했죠. 로봇주들도 뭐 거의 다 빠졌죠. 거의 다 빠졌는데 시장에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아틀라스 보통 로보틱스의 아틀라스 로봇을 보고 물론 뭐 대단한 거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 동안에 봐왔던 이 뭐 중국 쪽에 이제 뭐 유니트리나 그 여러 가지 로봇 기업들의 로봇을 봤을 때 그렇게 뭐 대단한데 뭐 당연히 대단하죠. 대단한데 지금 그 동안에 봐왔던 중국 로봇 기업들을 너무 대단한 걸 봐왔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느낌 좀 받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8년도까지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3만 대 정도를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가 로봇 파운드리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가 지금 로봇보다도 해결해야 될 그 당면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게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팔았던 러시아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자동차 공장? 그 바이백이 한 달 남았거든요. 그게 이제 2년 내에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이제 바이백 옵션이 있는데 그때 14만 원에 팔았습니다. 1만 루블에 러시아에 있는 공장을 14만 원에 그냥 러시아 회사의 기업에 넘겨버렸는데 그걸 다시 사올 때는 뭐 당연히 14만 원에 사는 게 아니죠. 지금은 가치가 러시아 기업이 인수를 해서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을 500억 넘게 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그 자동차 회사들이 그 점유율이 40%가 넘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그래서 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중국 애들이 다 가져갔군요. 사올 수는 있는데 현대차 기준에서는 지금 현재 1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고 얘기가 나와서 현대차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과거 현대차가 러시아 시장 1위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14만 원에 판 공장을 1조 원에 다시 사오느냐 아니면은 그냥 포기를 하느냐
그게 현대자동차가 지금 로봇보다도 먼저 풀어야 될 이제 당면 과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전쟁이 끝나면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가 한때 러시아 자동차에 가장 많이 파는 회사였을 정도면 네. 러시아 사람들이 현대차에 대한 인식도 괜찮을 거고 브랜드 인지도도 남아 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정부 쪽에서 국내 기업들 특히 제조업 관련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뭐 소비재도 소비재입니다만 관심들이 되게 많다고 들어서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막 서둘러서 이렇게 1조씩이나 들여서 과연 들어가는 게 현대차가 푸틴 적절할까? 대통령이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장들 팔고 나간 기업들 다시 그 공장 바이백으로 살 때 절대 싼 값에 대살 수 아니 뭐, 없다라고. 예. 네, 지들이 급하면 하겠죠. 근데 맞습니다. 자동차가 글쎄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체재가 좀 애매하면 좀 사실은 몸값을 높일 수가 있는데 대체재가 사실은 중국 자동차들이 뭐 들어가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 좀 만만치는 않죠. 물론 뭐 내연기관차야 우리가 훨씬 낫겠지만 그게 전기차나 이런 거라면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그 부분은 시장에서 사실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염두에 한번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젠슨왕 발표, 시장의 미지근한 반응. 이게 약간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웬만한 얘기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언론 보도 내용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젠슨한 입만 갖고는 뭐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 좀 했는데 베라 루빈도 좀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테슬라 포함해서 이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네. 테슬라, 엔비디아, 그다음에 구글이죠. 그렇죠. 알파벳인데 알파벳. 예. 주가 흐름 보시면 사실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별로 이렇게 크게 들진 않습니다. 이제 못 올라가네라는 느낌이 더 큰데 마이크론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주주분들이 왜 이렇게 근데 마이크론을 그렇게 많이 들고 계시진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참 그 관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올라가면 이제 좀 바뀔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과거에는 사실 젠슨왕에 젠자만 들어가도 이게 주가가 움직이던 때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절은 지났다.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젠슨왕이 가죽 잠바 입고 무대에 올라오면 톰 포드 핫했죠.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가죽 잠바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데요. 네. 자, 코스피 사상 최고치 행진에 참 이 역설입니다. 인버스 ETF 그것도 또 2배입니다. 네, 95% 손실. 네. 정확히는 인버스 선물 인버스 200 이제 그 2X 95% 손실인데 이게 올해 이제 산 분들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지금 500원이거든요. 500원인데 왜 저기 그냥 코덱스 200 인버스는 네. 2,230원인가 네. 그래요. 역시 그것도 네.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건 선물 인버스 얘기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더 크구나. 네, 이게 22년도인가에 10,000원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 최고점 대비해서 95% 손실이라고 표현하고 올해만 봤을 때는 지금 한 6배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는 본전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약간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도 이 인버스 2배짜리가 개인들 ETF 순매수 1위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이제 S&P ETF 요거 빼고 ETF 중에서는 아직도 인버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물을 타고 있는 겁니다. 물을. 그렇죠. 손실이 너무 크기 물타기를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물을 타고 있는 건데 이게 참 두 가지가 너무 이게 상반된 부분이라 딱히 웬만하면 이제 지금은 이런 거를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심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사 내용으로는 3억 5천 손실 맞고 뭐 떠난다 이런 내용이 사실 뭐, 저도 어제 그 얘기 텔레그램에서 봤어요. 네. 근데 이거 레버리지 말고 그냥 인버스 상품 있잖아요. 코덱스 네. 200 같은 거. 이게 이제 오늘도 이데일리 신문에 났던 기사긴 한데 약간 해치성 수요도 꽤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을 위해서는 한 배짜리는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장이 워낙 좋으니까 뭐 예를 들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거를 개별 종목을 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지수도 계속 올라. 그러니까 인버스로 코덱스 200 인버스 같은 거를 이제 일부 뭐 사서 이렇게 해지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수요도 있다라고 이제 기사에 나왔는데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개인들도 해지도 해가면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있겠죠. 그런 분들은 뭐 몇백 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도 이렇게 정말 스마트한 분들이 이제 네.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기도 합니다. 자, SK하이닉스 전 세계 시총 34위. 참, 뭐 그럼 대단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좀 다뤄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좀 보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일본 이제 시가총액 1위 도요타를 이제 추월을 했죠. 도요타가 이제 40위권이고 글로벌 34위까지 어제 기준으로 글로벌 3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걸 이제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영어로 된 사이트인데 시가총액, 뭐 어닝, 뭐 여러 가지로 순위를 다 매겨주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528조가 이제 넘어섰죠. 대단하네요. 불과 몇 달 전 삼성전자 시가총액입니다. 사실 528조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 그래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800조 원이 넘으니까 불과 몇 달 전 삼성전자 시가총액입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자산 평가액이 13조를 넘었더라고요. 네. 역시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네. 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비교가 되는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48위로 글로벌 시총 48위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24년도 1월 재작년 1월 기준에서 하이닉스가 194위였었는데 이게 진짜 뭐 34위까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순위가 올라간 그러겠는데요? 기업 1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워낙에 위쪽에 한 10개 정도는 바뀌지를 않거든요. 근데 150계단을 뛴 거니까. 네, 이제 대단한 부분이고. 진짜 대단하네요. 삼성전자도 이제 재작년 1월에는 9위였다가 43위까지 하락했다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17위까지 이제 굉장히 퀀텀 점프를 한 상황입니다. 아까 현대차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라고는 이제 못하게 됐죠. 그죠? 네. 완전히 종합 테크 기업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자동차와 로봇을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변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본인들 스스로도 일종의 로봇 파운드리 회사를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도요타가 그렇게 되면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변신을 참 우리 기업들이 참 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도요타가 원래는 과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전 세계를 이끌었던 기업이 그래요? 도요타입니다. 네. 걸어 다니는 로봇을 거의 처음 만든 게 도요타입니다. 지금은 근데 얘네들은 로봇은 얘기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여튼 참 현대차라는 이 회사가 정의선 회장의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하고 나서 움직임들을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정의선 회장 취임하고 난 이후에 시가총액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예. 어제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 예, 네. 장중이긴 하지만 네. 깜짝 놀랐어요. 네. 현대차가 그렇게 오르는 거 보고. 뭔가 이게 굉장히 큰 변화가, 굉장히 프레시한 변화가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세 종목을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를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이제 25년도 말 기준에서 그 어떤 퍼 같은 경우는 이제 포워드 퍼를 적용을 좀 해놨습니다. 시가총액 이제 삼성이 이제 17위, 마이크론이랑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이랑 근데 마이크론이 어제 너무 많이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시가총액이 마이크론이 33위, 그다음에 하이닉스 34위인데 여기 약간 오타가 좀 있었던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5자는 551쪽이지. 그래야지. 마이크론이랑 앞이니까. 이제 딱 한 계단 차이 났는데 사실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사실 10% 이상 올라갈 수는 좀 약간 힘들 것 같긴 하고. 그렇게 속단하면 안 돼. 네,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순위가 과거에 항상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얘기할 때 하이닉스가 왜 마이크론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거야? 이걸 항상 불만이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거의 턱 밑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분기 영업이익에서 이제 마이크론은 이제 나왔고 이제 마이크론 4분기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마이크론 입장에서 9조가 넘었고 하이닉스가 이제 16조를 이제 4분기에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DS 부분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이제 15조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20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12개월 선행퍼는 지금의 그 과거의
그 이제 미래의 실적을 이제 지금으로 적용을 했을 때 굉장히 싸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삼성전자가 한 8, 9 정도, 하이닉스 7, 8, 마이크론이 10, 12배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펀은 굉장히 높죠. 지금 그렇죠. 삼성전자도 지금 펀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PBR은 이제 현재 PBR이고 2배, 5배, 6배 정도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렴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게 바로 1년 선행으로 보니까 저거 한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 2.4배인가 뭐 그렇게 된 거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해죠. 올해 EPS 주당 이익 성장률은 순이익 성장률은 100%, 70%, 100% 정도. 주가에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윗방향을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25년도 주가 상승률은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뭐 덩치가 좀 있긴 하니까 이제 127%, 하이닉스가 270%대, 마이크론이 230%로 1등은 주가 상승률 하이닉스가 작년에 가장 작년입니다. 높은 예. 기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2배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14만 원쯤 됐으니까 28만 원이라는 얘기고, 하이닉스는 150만 원쯤 된다는 얘기고, 마이크론은 제가 가격을 몰라서 어쨌든. 근데 현재까지는 보면 가장 탄력이 센 거는 마이크론이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봐야 될 게, 그래서 이제 디램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를 왜 봐야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나를 네. 이 이미지 한 장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디램 있습니다. 가격 무섭네요. 네, 삼성전자고 이제 디램 가격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속된 말로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 디램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서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슈팅이 나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중간에 잠깐 쉴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좀 잠깐 주춤할 때 디램 가격을 봤을 때는 내가 삼성전자 주주면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삼성전자가 약간 주춤할 때 디램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 디램 선물 가격입니다. 네. 일단 뭐 너무 좋습니다. 네, 흠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2030년 얘기까지 나오대요. 이제 공급 쇼티지가 2030년까지 갈 거다 얘기까지 나오대요. 그러니까 조금 과열되는 것 같긴 해요. 과열되는 것 같기는 하고, 조금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저렇게 디램 가격이 오르면 저 디램을 갖다 쓰는 중간재나 소비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벌써 노트북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노트북이 올해 150만 원에 살 수 있던 거를 2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똑같은 사양인데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냥 노트북 이번에 살려고 그랬던 사람, 저 같아도 노트북을 살려고 그러다가 에이씨 그러면 중고를 사든가 조금 더 지금 거 쓰지 뭐 이렇게 사실 되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의 이 소비 심리가. 그래서 그게 결국은 소비 위축으로 올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은 지금 글로벌 IB나 국내 연구기관들도 걱정하는 대목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한 번에 또 확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짧게 한 말씀만. 일단 주가를 다루는 코너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줄 때 이 디램 가격을 보면은 답이 좀 그러시죠.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좀 가보겠습니다. 밥캣, 예, 네, 오랜만이네요. 한번 좀 갖고 왔던 이거 예전에 한번 하셨던 거예요. 좀 네. 회복을 해줘서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바켓도 이제 로봇을 이제 적용을 좀 시켰죠. 무인으로 작동하는 이제 건설 장비를 CES에서 이제 발표를 해서 상당히 호평을 좀 받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독일 건설 장비 회사 이제 바크노잇은 인수를 확정은 아니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좋으냐면 이 바켓은 사실 북미 위주의 맞아요. 사업을 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유럽 쪽에 이 소형 중장비 회사를 인수를 했을 때 유럽 쪽에서의 어떤 거점을 확보를 하는 부분이 가장 어떤 높은 점수를 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벌써 유럽 법인들 만들었죠, 과거에. 이건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 이제 유럽이 이제 여러분들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네, 그런 부분들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 보수나 주택 리모델링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어떤 메리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미 쪽에 이제 멕시코 공장 완공하면서 생산 능력이 좀 캐파가 늘었다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잠깐만 네, 차트 보고. 보겠습니다. 네.
차트는 뭐 사실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정도로 이제 쌍바닥을 그러게요. 굉장히 잘 만들었고 기관 어제 매수 들어왔고요.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 들어오다 최근에 약간 좀 매도였었는데 최근에 근래에 매수 쪽으로 좀 전환이 된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점이 계속 올라가요. 네. 아주 뭐 약하기나 아주 센 건 아닌데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면 하단에 대한 걱정은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